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와이즈버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찍었는데 22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다시 빠르게 좀 요약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주신 내용 다시 한번 더 좀 보고 넘어가면은 요번에 만홍님께서 와이즈버즈에 대해서 관점 공유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이 와이즈버즈가 아직 상장된 기업은 아니죠. 상장된 기업은 아니고 요번에 이제 NH 스펙 12호를 통해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요번에 보면은 이미 이제 그 투자 설명서까지 나오고 이제 다시 조만간 이제 상장 준비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질문 주신 거는 이 스펙 관련주에서 투자법이 아니라 요번에 이제 우회 상장을 하는 이 와이즈버즈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와이즈버즈라는 게 이제 보면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주신 내용이 이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에 대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스펙주를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온라인 광고 대행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좀 먼저 보여드려 보면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으로 크게 요번에 성장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마케팅이죠. 그래서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20년도 매출이 1200억을 예상을 합니다. 전년도 매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100억, 2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5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이쪽 시장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은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 상승세는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와이즈버즈 역시도 온라인 광고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와이즈버즈가 실제로 이쪽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기술력이라는 게 이제 보통 제조업들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은 어느 제품을 가지고 A 제품이 좋다, B 제품이 좋다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일하는 근무 인력,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되겠죠. 그 직원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인물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주가 있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연예인 누가 이제 들어가 있는지, 누가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달라지듯이, 이제 광고 대행 쪽도 그 인물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매출이 달라지게 돼요. 그 말은 즉, 만약에 와이즈버즈 매출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500억을 찍고 있다. 이제 지금 그 정도는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500억을 찍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지금 계속해서 쭉 찍어 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500억을 찍고 있던 그 당시의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물갈이가 된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매출에 대한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립일이 2013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85명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우회 상장 기준으로 보면은 요번에 2020년도 기준 직원 수가 100명이 든 걸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도 계속해서 안 바뀔 거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은 지금 와이즈버즈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매출을 냈던 데가 어느 쪽인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광고하면 뭐 TV 광고 아니면 외부 그러니까 오프라인 광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모바일 광고 쪽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라던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러 가지 이제 광고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와이즈버즈가 어느 쪽에서 매출을 주력으로 내고 있는지가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은 와이즈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얘네가 실제로 내고 있는 매출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딘가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아이고야, 다시 찾아야 돼가지고 네, 어디서 봤는지 까먹었는데, 현재 얘네가 내고 이 와이즈버즈 기업이 내고 있는 매출 구조의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어디서 찾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얘네 와이즈버즈 기업에서 성공 사례들, 실제로 마케팅을 통해서 큰 성과를 냈던 데가 대부분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성과를 내왔고, 그 다음이 보면은 지금 인스타그램입니다. 근데 추세라는 게 지금 현재 광고 대행 추세가 페이스북이 예전에 굉장히 핫했고, 그 다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좀 약간 지는 추세죠.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각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페이스북 시장은 추가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침체 구간 아니면은 이제 횡보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말고 다른 쪽에 광고 루트를 뚫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이 이제 인스타그램이 될 때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잘 되는 데가 네이버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카카오 아니면은 뭐 이제 유튜브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투자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광고 대행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매출을 낼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이 향후 이 와이즈버즈의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다시 한 번 더 NH 스펙 12호로 넘어와서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여기에 요번에 이제 합병하는 기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쭉 이제 재무 합병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요번에 법인명 NH 기업 12호와 와이즈버즈가 합병을 한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볼 거는 얘네가 합병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려 볼까 하는데,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쭉 내려보면은 요번에 이제 합병하면서 합병 비용을 어디에 쓸 것인지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 쭉 나와 있고, 요번에 이제 신규 투자비가 들어가는 게 2020년도 기준 요번에 이제 사업 건축비, 건물 짓는 거죠. 건물 짓는 데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R&D 개발이라든가 이제 운영 자금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이제 신규 투자 쪽이라는 거죠. 신규 투자 쪽이 앞으로 광고 대행 이제 매출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영향을 차지할 건데, 지금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제 유튜버죠. 네, 유튜버들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 이후에 지금 보시면 2020년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광고 효과를 보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컨텐츠들이 어떻게 다양한지에 대해서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잘 돼서 대박이 나가지고 흥행하는 그런 컨텐츠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컨텐츠도 상당히 많고,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접근성이 상당히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3분기부터 투자하는 내용을 보고 좀 실제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매출은 어느 정도 늘어나기는 하겠죠. 조금씩이라도.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이제 네이버 광고죠. 네, 네이버 광고 쪽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한다라는 건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와이즈 버즈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컨텐츠가 나와 봐야 이제 얼마만큼의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 와이즈 버즈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계속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을 그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합병 NH 스펙 12호와 합병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매길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와이즈 버즈가 내고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합병하는 그 주관하는 사람들이 적정 주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관련 업종에 와 있는 기업들, 이제 광고 대행 쪽으로 뭐 이제 제일기획이라던가 이노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나스미디어, 그리고 에코마케팅,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리고 EM넷까지, 네, 또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내고 있는 매출, 그리고 주가, 그리고 뭐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와이즈 버즈가 가장 가까운 게 이제 EM넷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EM넷이 내고 있는 매출 대비 시가총액 대비 지금 비슷한 게 이제 와이즈 버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와이즈 버즈가 지금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795억 원으로 잡혀 있죠. 그리고 NH 스펙이 이번에 시가총액이 150억이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000억 이하의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EM넷 정도의 매출액을 내게 되면은 한 그 정도 수준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EM넷보다도 사실 매출은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년 대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실제로 지금 스펙주라고 해서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이제 매수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과거에 스펙주를 통해서 이제 800% 수익을 낸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게임주가 흥할 때여가지고 이제 게임 관련주로 해서 스펙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합병이 공시가 나오고 한 시점에 들어가가지고 이 800%라는 수익률을 내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장 이후에 초반에 잠깐 올랐지만은 그 이후에는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떨어졌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스펙주라고 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 당시 게임주가 흥했기 때문에 핫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즉 요번에 이제 YG 버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서 스펙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점들을 노리고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고 이 광고주에 대해서 향후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라면은 굳이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상장 이후에 좀 기다리면은 더 좋은 가격을 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길게 본다면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듯이 신규 상장주의 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수급이거든요.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접근성이에요. 원래 이제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쉽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죠. 그 다음이 이제 장외 주식이 있는데, 장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저히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는 게 좀 많이들 지금 접근하지 않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요번에 NH 스펙 12호라고 해서 상장을 하지만은 지금 시점 현재 거래량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스펙주에 생소한 부분이고, 그리고 기업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YG 버즈로 사명을 바꾸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이제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기간 네, 주가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NH 스펙 이제 사명이 바뀌기 이전에 접근을 하는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그냥 가치로 봤을 때 매출액을 따져보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합병 비율이에요. 합병 비율을 보면은 지금 현재 1대 18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1대 18이라는 것 자체가 이 YG 버즈에게 좀 이게 좀 추가적으로 이제 특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합병하는 기준, 매출액 대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대 15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YG 버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가산점을 주게 되면은 이제 1대 18까지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스펙줄을 18개를 사야 18줄을 사야 지금 YG 버즈 한 줄을 들고 있는 사람과 맞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제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000원에 산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36,000원이 되겠죠. 네, 지금 한 주의 가치가 36,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36,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가격에 사볼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어디 나와 있냐면은 까먹었는데 네, 그 용어가 자,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려고 했던 내용이 아까는 다 자료를 준비해 놓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선택권이 맞을 텐데. 네. 어디 나와 있지?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합병가액 및 그 산출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YG 버즈 임원들에게 매수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행사 가격이 11,989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차까지 진행을 했고 이게 2021년 5월 17일까지 행사가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지금 스펙으로 해서 사게 되면은 아까 그 가치가 대충 36,000원 정도가 되는데 한 주에 대한 기준이 근데 지금 임원들 같은 경우는 얼마에 들어오는 거냐면은 11,989원에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임원들이 사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 붙겠지만 그냥 이걸 행사를 하고 바로 팔아버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매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할 때는 그 기업이 향후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기간까지 계속해서 쭉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면은 이런 매수 선택권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 주요 임원들이 팔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 좀 기관이라던가 외인 쪽에 수급이 붙기 시작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매출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실제로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주요 핵심 인물이 정말 잘하는 인물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히 뭐 이제 기술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엄청나게 유명한 셀럽을 모셔오거나 이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 외인들이 붙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만약에 이제 큰 손이라면은 이제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긍정적으로는 기대하지만은 3분기 이후에 실제로 신규 투자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하는 가격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격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단기적인 부분이라면은 이야기 드렸다시피 신규 상장 이후에 붙는 수급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기 수익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업황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래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NH 스펙 12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영상을 두 번 찍다 보니까 네, 좀 생략된 것도 있고 이제 내용이 좀 섞이면서 짬뽕이 된 것도 있고 한데 네, 잘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